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호사입니다. NEP 인증을 위한 서류 심사 전략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NEP 1차 심사 중 발표 대면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발표 심사 시에 사용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의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의견서를 보시면 평가 항목으로 핵심 기술 평가, 제품 평가, 경제성 평가로 세 가지 큰 항목들이 있고요. 이들 큰 항목 각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항목들이 또 있게 됩니다. 자, 발표 자료와 발표에서 핵심 기술 평가와 그 세부 항목인 혁신성, 적용성, 기술적 파급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위원으로서는 당연히 배점이 할당된 항목을 발표 과정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추게 됩니다. 발표 자료나 발표에서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언급이 없게 되면 평가위원으로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좋은 점수를 부여하기 힘들게 됩니다. 물론 발표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과 이해한 바에 따라 평가위원들은 심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요. 명확히 발표 자료에 존재하고 발표에서 호소력 있게 설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평가 점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반드시 평가 의견서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들이 조목조목 담기고 발표 시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량적인 내용들이 그래프와 함께 잘 보여져야만 발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차 심사에서 서류 심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심사가 바로 발표 심사입니다. 1차 심사는 서류와 대면 발표 심사로 이루어지는데요. NEP 인증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서류상에서 이미 인증의 대상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신제품 인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거나 신제품 인증이 되어야 할지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1차 심사는 발표 심사에서 그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EP 인증을 위하여 1차 발표 심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NEP 인증 평가 의견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 의견서는요, 발표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채점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표자가 발표하는 동안 평가위원은요, 해당 평가 항목에서 요구되는 항목 점수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단계의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채점하게 됩니다. 평가 의견서를 보시게 되면 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핵심 기술 평가, 제품 평가, 경제성 평가로 나뉘어져 있고요. NEP 인증이 신제품 인증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핵심 기술 평가와 제품 평가 부분이 각각 4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요. 경제성 평가는 20점의 배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핵심 기술 평가 부분을 보게 되면 핵심 기술 평가 부분은 혁신성, 적용성, 기술적 파급 효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핵심 기술 평가 부분의 배점 40점 중 혁신성에 대한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고요. 적용성과 기술적 파급 효과는 각각 1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혁신성은요, 평가 의견서를 다시 보시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에는 20점을 주고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경우에는 15점, 기존 기술의 일부만 개선, 개량하면 10점, 그리고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면 5점만 부여하게 됩니다. 혁신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발표 자료와 발표를 통해 신청 제품이 혁신성에서 나타나는 항목 중 높은 항목에 해당하도록 정확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술이나 제품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서, 다시 말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임을 피력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한 것임을 피력하시고요. 이 역시 일부가 아닌 전체적으로 개선 개량한 것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실 필요가 분명 존재합니다. 적용성을 보겠습니다. 적용성은 10점의 배점이 있고요. 적용성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핵심 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 개선한 경우에는 10점 만점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성능에서 중요한과 크게 향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성능이라는 말에서의 중요라는 부분과 크게 향상이라는 부분에서의 크게는 당연히 평가위원회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NEP 발표를 진행하실 때에는 당연히 적용성 부분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성능임을 명확하게 잘 표현하시고요. 크게 향상되었음을 정량적인 자료, 예컨대 수치적 비교나 그래프적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되 당연히 분명하고 호소력 있는 표현으로 강조를 잘 하셔야 함은 물론입니다. 기술적 파급 효과 역시 배점이 10점에 해당하는데요. 세부 평가 항목들을 보면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하여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인 경우 10점 만점에 해당합니다. 적용 분야가 한정되어 파급 효과가 적은 기술인 경우에는 8점인데요. NEP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적 파급력을 호소하실 때는 신청 제품이 현재 적용되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산업 분야를 발굴하시고 이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실 때 타 산업 분야까지 확장 적용 가능함을 명확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신청 제품이 가지는 주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종 분야에까지 확장 적용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제품 평가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평가 부분은 향상도가 20점, 난이도 10점, 발전성 10점으로 각각 배점이 진행되고요. 향상도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최고 수준의 다른 제품 대비 핵심 성능과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경우에는 20점 만점이 주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크게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역시 평가위원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다른 제품, 즉 기능이나 용도 관점에서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제품 대비 핵심적인 주 성능이나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표자료에서 정량적인 지표나 수치적 표현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요.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평가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이도 부분은 배점이 10점이 주어지는데요. 이 역시 세부평가 항목을 보면 신청 제품 수준의 제품 개발이 매우 어려운 경우 10점을 부여하고요. 그냥 어려우면 8점, 다소 어려우면 5점, 그리고 개발이 용이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용이함 등은 당연히 평가위원회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겠지요. NEP 신청 제품에 대한 개발은 어렵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은 사실상 제품 개발이 완료된 결과물을 보고 나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콜럼부스의 달걀과 같이 사후적 고찰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평가위원의 전문성이나 지식 정도,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라 주관이 상당히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이도 부분에서는요, 단순히 주관적이며 일방적인 발표자의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신청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비용, 시간, 투입된 인력의 수와 전문성, 시행착오에 대한 스토리들 뿐만 아니라 동종 혹은 비슷한 제품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나 선두기업들이 개발 실패한 사례나 개발되지 못한 이유 등을 함께 곁들여서 발표하시면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발전성 항목 역시 배점이 10점입니다. 발전성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제품이면 10점 만점이고요. 발전 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이면 8점,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일부 개선 가능한 제품이라면 6점,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3점이 주어집니다. 발전성 항목에서는요, 현재 신청 제품의 주된 기능과 용도를 설명하시고요. 현재 NEP 신청 제품이 속하는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시장 니즈, 산업 발전의 방향에 따라 예측되는 니즈, 그리고 현재 신청 제품에 부과될 수 있는 기능을 현재의 주된 기능에 대한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시고 피력하시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파급 효과 항목에서 이종산업 분야에서의 파급성을 설명하셨던 내용에 맞추어 이종산업 분야로의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커스터마이징과 이종산업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니즈에 따른 후속적인 기능 추가에 따른 개발 가능성과 시장 성장성 등을 함께 설명하시면 분명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겁니다.
경제성 평가는 배점이 20점에 해당합니다. 경제성 평가 부분 중 가격 경쟁력은요, 10점의 배점이 이루어지는데요. 가격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면 간단히 비교되는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임을 표현하고 입증하시면 되는데요. 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제품의 유지보수 비용, 제품 수명 주기 등에 따른 교체 비용 등을 비교 대상 제품과 총괄적으로 비교하시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음을 발표 과정에서 표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요,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큰 경우에는 10점 만점이 주어지고요. 수출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면 8점, 일부 특정 분야의 사용으로 시장 규모가 협소하면 4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 제품 자체에 대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 그리고 국내의 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 성장성 정도를 국내외 시장 전망 자료와 보도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발표하시고요. 이에 따라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의 현재 시장과 장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기업마다 동등하게 15분 정도로 주어지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시면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발표를 들어가시기 전에는 NP 신청 제품과 관련된 객관적인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드시고 예상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준비하신 후 발표 연습도 시간에 맞추어 미리 예행 연습을 두세 번 정도는 하고 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EP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NEP 인증이 필요하시거나 NEP 신청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필요하신 분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잘만 활용하시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돈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특허 등록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